네,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윤기자 윤정훈입니다. 자, 12월 7일 금요 경마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금요 경마 지난주하고 동일한 경주 수입니다. 부산이 10개고요. 제주가 5개 경주 시행이 됩니다. 지난주 부산 경마 전반적으로 좀 아주 큰 배당이 뻥뻥 터지기보다는 상당히 좀 맞추기 까다로운 그런 중배당이 많이 나왔죠. 뭐 10배 이상의 10배 이상에서 30배 사이에 상당히 제가 늘 말씀드리던 그 10배 이상에서 30배 사이 이도저도 아닌 그런 배당 맞추기가 진짜 상당히 좀 더 까다롭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각 경주마다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어서 제가 미리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2-3개 경주 외에는 다 혼전 편성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싸리 막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터질 듯 말 듯 하면서 중배당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편성이 상당히 좀 더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좀 많이 좀 아쉬움이 좀 남았었고요. 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에서 그랑프리가 있어가지고 몇몇 기수들이 지금 서울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아있는 기수가 조인권, 조성권, 뭐 이 두 기수가 또 다실바 기수까지 좀 추측을 좀 이뤄질 수 있겠고, 뭐 최시대 기수도 있긴 합니다만, 유현명 기수는 기승 정지고요. 사실 부산이 좀 기수 가용 수가 좀 적죠. 서울보다 훨씬 더 못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이제 부진했던 기수들도 많은 마필 타고 있고,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이번 주도 편성 자체는 아주 까다로워 보이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는 아주 까다로워 보이는 그런 편성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뭐 다적중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편성인데, 변수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수 기용에 따른 그런 변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날씨죠. 날씨.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 저기 서울 경기 지방은 뭐 한파주의보까지도 지금 발령이 예고 중이고, 뭐 부산은 그 정도로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날씨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번 주 그랑프리가 있는 서울의 날씨는 뭐 거의 뭐 낮 동안도 영하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갑자기 추워지는 또 이런 날씨 속에서 주로 변수는 분명히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좀 연말 분위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경마를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주 11월 넷째 주가 부산이 휴장이고, 그 다음 주가 서울이 휴장이고, 1월 첫째 주는 제주가 휴장이고, 이렇게 또 각 경마장별로 이제 또 휴장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 연말 2018년도 마무리하는 이 12월달 경마에서 좀 지난주는 어쨌든 좀 엄청 어려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와, 막 거의 뭐 핏발이 서더라고요. 진짜 황당한 그런 결과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전 좀 배당을 좀 잡아냈기 때문에 이 예상각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다적중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배당 적중에 성공을 했고요. 이번 주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처럼 그렇게 극심한 혼전 구도는 아닌데, 중요한 건 날씨의 변수죠. 날씨가 워낙에 추워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좀 잘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다라면 그 날씨적인 그런 부분, 변수에 대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경주에 대입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풀어낸다면 이번 주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준비를 한 만큼 이번 주 여러분께 꼭 좋은 결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금요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요 승부처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 제주가 5개 경주 중에는 제주는 3경주와 5경주, 제주는 제주 3경주, 5경주 2개 경주 승부처로 지정했고, 제주 5경주는 제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주는 3경주, 5경주 2개 경주 승부처. 부산은 부산 8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부산은 부산 8경주가 메인이고요. 부산 5경주 준메인, 부산 10경주 준메인, 이렇게 3개 경주 메인급 승부 지정을 했고, 제주는 3경주, 5경주, 특히 제주 5경주가 메인 승부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자, 12월 7일 금요일 경마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 경마, 제주 승부처 2개 경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인 제주 3경주 들여다 보겠습니다. 국내산, 제주 4등급, 제주마 4등급 900m 경주입니다. 자, 외곽에 10번마 백록여걸이 세게 팔립니다.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이고 2세 마필로서 상당히 좀 강한 편성에서도 뛰어왔었고, 지난 경주 뭐 여유있게 2착을 들어왔었고요. 승급전입니다만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고, 역시 뭐 2세 마필이기 때문에 뭐 걸음의 신장세가 아주 뭐 상당히 좀 빠르게 걸음이 좀 늘고 있는 그런 마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급전에 6kg 감량이 좀 더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록여걸, 일단 이 마필 자체를 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를 지금까지 이 백록여걸로 뛰어온 그런 걸음을 보면 선행 갔을 때와 선행 못 갔을 때의 경주력 차이가 분명히 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선행을 갔을 때 더 잘 뛰는 유형입니다. 선행을 못 가면 뭔가 마필이 좀 버벅거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앞선에 붙어서 특히 선행을 가면 좋고요. 선행을 못 가더라도 뭐 2~3번째 따라가야 되는 이런 전개가 분명히 필요한 그런 마필입니다. 선두권에 못 나서고 밀리면 항상 입상에 실패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외곽 10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백록여걸보다요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마필이 안쪽에 몇 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록여걸이 손쉽게 선행을 못 가고요, 절대 선행 못 갈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외곽을 어쨌든 선의권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러나 외곽을 돌 수밖에 없겠고 선행을 못 간다는 얘기죠. 마필이 한참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마필인 건 분명하고, 감량이 좀 더 좋고 뭐 기수 등짝도 괜찮습니다만, 이 마필의 가장 약점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들뛴다는 그 약점이 이번에 드러난다라면 이거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이거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백록여걸의 약점을 들여다보면서 붙는 승부처예요. 그래서 백록여걸은 안건을 뭐 뺄 수는 없는 마필이죠. 그러나 전개 조건이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록여걸이 부러질 때 나오는 배당까지도 노리고 들어간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상대 마필들 중에 뭐 3번 마필 지금 진성여왕도요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지난주 인기 없고 부러졌습니다만, 진성여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쪽 게이트에서 이번에 포진돼 있고 김경욱 기수 기승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훈련력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안쪽 게이트 해볼만 하겠고, 여기 2번 마필 아라장군도 지금 선두력 발휘가 되는 마필입니다. 이런 거 안 팔리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앞에 가서 이런 거 버티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훈련력이 좋다라고 내가 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또한 기복보입니다만 5번 마필 천일수도 박성광이가 타고 있는데 박성광 기수하고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쪽에 포진되어 있는 마필이 재밌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번, 3번, 5번 뭐 아라장군, 진성여왕, 여기에 5번 마필, 천일수, 이런 마필들이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거 잘 활용을 해서 한번 승부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10번 마필 백록여걸, 과연 충마로서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셔서 붙어드리는 경주인데,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백록여걸이 아무리 세게 팔려도 충마로 놓기는 불안하다라고 좀 언급을 좀 드리면서 후차권의 그 중심마를 안쪽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유리한, 전개 유리한 마필들 좀 활용을 해서 한번 배당권까지 노려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경마 제주 3경주는 충분히 한번 붙어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110m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도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건 제주 메인 승부예요. 2번마 일대 태수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일대 태수가 인기 1위로 팔리는 이유는요, 어쨌든 이 마필이 1등급 경주까지 뛰었고, 그러니까 센 편상에서 뛰어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팅도 가장 높아서 부담 중량이 60kg입니다. 지난 경주 인기 1위를 차지하고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글쎄요, 이 일대 태수 기본 전력은 분명히 앞서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높아진 부담 중량을 계속해서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 게이트에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만, 또 이마필이 1등급에서 뛰다가 지금 레이팅이 지금 90점으로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 90점 이하 경주에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2등급 경주에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경주의 경주력을 놓고 본다라면 얘가 뭐 힘을 아낀 것도 아니고 일단 가서 깨진 마필이에요. 일대태수. 일대태수하고의 그런 경주력, 다른 마필들과 경주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대태수가 계속해서 높은 부담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대태수를 뭐 센 편에서 뛰어왔다라고 해서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외적으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몇 두가 좀 있는데, 지난 경주 좀 진로가 막혔던 마필이 6번 한백용장이죠. 한번 동영상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진로가 무지 막혔어요. 그래서 못 들어왔는데 끝걸음 남았습니다. 한백용장 이런 거 지난 경주 일대태에서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되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외곽에 포진되어 있는 9번마 황제대부도 걸음이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행 가서 지난 경주 덜면 잡혔습니다만 걸음이 지금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황제대부 여기 외곽에 11번 장타력도 정말 한타 쓰는 마필이고 한 발 쓰는 마필이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을 제가 좀 노리고 있는 마필들이 몇 도 있는데 그런 마필 좀 활용을 해서 제주 5경주는 한번 제주 메인 승부 붙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 경마에서 토요일날 999도 잡았고요. 메인 승부처 주력으로도 또 적중했습니다. 제주 경마에서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 제주 경마 특히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반드시 좀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제주 승부처는 제주 3경주 5경주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자, 12월 7일 금요일 부산 제1경주 국산육구 1300m입니다. 모두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경주에서 3번마 서부캐시 인기 1위네요. 그쵸?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기본 선두력 빠르게 앞선에 치고 나갔고, 아주 마필이 뛰고자 하는 투지감이 워낙에 좋았죠. 그러면서 꽉 붙들고 전혀 추진 한 번 없이 그대로 결승전을 여유있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부캐시와 다른 걸 빼놓고 혈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혈통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이 마필이 모계 쪽으로 혈통이 무지 좋아요. 이 모마가 얘가 포인 마필입니다. 모마가 그 드빌이라 마필인데, 이 모마의 드빌의 자마가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마가 2두가 있는데, 한두는 암말인데 19번 뛰어서 9번 우승을 했어요. 19번 뛰어서 9번 우승을 하고 4번을 준우승을 했습니다. 엄청 잘 뛰는 거죠. 9번 뛰어서 9번 우승이면 거의 뭐 10번 뛰어서, 그러니까 20번 뛰어서 10번 우승했다는 얘기랑 뭐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50%예요. 또 한두는 순말인데 5번 뛰어서 5번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5전 5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암말 드빌이란 마필의 유전력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뭐 부마도 뭐 디스크리켓이라고 뭐 상당히 좀 뭐 우리 뭐 국내에서도 충분히 활약하고 있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1등급에서 뭐 로드 위너도 그렇고 절묘한 선택도 있고요. 뭐 유성 타이거 이런 뭐 파크삭스 이런 스피드 있는 마필들이 꽤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서부캐세 그런 혈통은 일단 인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데뷔전 때 어쨌든 안쪽 게이트 3번 게이트에 제가 봤을 때 다른 마필들하고 초반 스피드를 비교해 볼 때 얘가 선행이에요. 선행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뭐 외곽에서 누가 와서 심하게 비비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면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의 미친 그런 경합이 아니다면 이거 그냥 앞에 가서 돌립니다. 혈통의 우위에 있는 마필이고 보여준 걸음도 좋고 훈련도 상위 등급 마필하고 훈련하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인기 마필이 합니다만 3번 마필 서부캣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을 중심으로 제가 볼 때 후착을 정리하는 경주가 되겠는데, 후착권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이 한 4마필 정도 됩니다. 후착권에서 한 4마필이 돼요. 5번만 로사, 6번만 보니나리, 9번만 메이저 파워, 10번만 록 초이스까지 한 4마필 정도를 제가 지금 후착 대상으로 보는데, 아마 로사하고 대끼리 팔릴 거예요. 3번, 5번하고 대끼리 팔리는데, 로사가 어쨌든
제가 볼 때 기본기 자체는 출중한 마필입니다.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훈련 때 모습도 괜찮고, 뭐 쉽게 끝나면 로사 뭐 3번, 5번, 3번이 선행 가고 5번이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로사하고의 그런 직선 탄력 상태 밀리지 않을 마필이 바로 6번만 보니나라, 9번만 메이저 파워, 10번만 록 초이스, 얘네들이 지금 준비도 잘 되고 기본 뚝심이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장에서 로사가 인정이 되면 3번, 5번 뭐 최저 배당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후차권 뭐 받쳐가는 마필만 뭐 한두 정도 받쳐가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3번, 5번이 배당이 3배 이상 안 넘을 겁니다. 그래서 대길 인정하면 3번, 5번 인정하고 후차권 뭐 최대한 압축해서 들어가고, 만약에 현장 가서 5번만 로사가 컨디션이 좀 별로고 배당도 좀 뜨고 뭔가 좀 의지도 별로다라고 싶으면 5를 빼고 나머지 건 6번만 보니나라, 9번만 메이저 파워, 10번만 록 초이스 중에서 주력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붙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배팅 전략을 확실하게 좀 구분을 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일단 중요한 건 3번만 서북해선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중심으로 대끼리 맞고 로사를 인정하고 압축해서 두 방 안에서 정리를 하느냐, 아니면 로사를 뒤로 빼고 다른 도전 세력을 주력으로 공략을 하면서 중배당을 공략을 하느냐, 이 부분은 현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1경주 어느 정도 좀 배팅 방향이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현장 가서 어느 쪽으로 대끼리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만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져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만 서북해선 인정을 합니다. 자, 1경주 정리했습니다. 자, 2경주 갑니다. 자, 2경주 국산 상권 1300m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뭐 현장 승부라고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2경주는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2번마 폭스 컬러링하고 8번마 인터셉터, 2번 8번이 대끼리 팔리는데요. 최저 배당 1300m입니다. 자, 인터셉터 같은 경우는 10점 만에 아직 입상이 없죠. 근데 이번 경주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편성이 무지 약해요. 약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마 폭스 컬러링 같은 것도 팔리는 거예요. 지난 경주 송경윤 기수가 최선을 다하고 3착했는데 거리차도 컸죠. 뭐 거리 늘었다고 해서 이 마필이 제가 볼 때 입상이 유력한 마필도 분명히 아직 힘이 덜 찬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세게 팔리는데, 그나마 저는 8번 인터셉트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더 띄워줄 수 있는 그런 혈통이거든요. 그러나 뭔가 조금 마필이 좀 근성이 좀 부족했던 그런 모습인데,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마필도 많이 좋았고요. 컨디션도. 그러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전개가 너무 불리했죠. 5선 외곽을 계속 돌았어요. 그러니까 흙을 안 맞으려고 그랬던 그런 전개 속에서 선두권이 뭉쳐서 뛰는데 5번째 외곽을 돌아요. 5선 외곽으로 5열 외곽으로 돌았습니다. 그만큼 거리차가 크죠. 거리적인 손실이 많이 컸다는 얘기고, 그러면서도 막판에 걸음은 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뭐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어서 지난 경주처럼 뭐 5열 외곽으로 돌 이유도 없고요. 이거 뭐 선행도 갈 수 있습니다. 의지 가지고 몰아붙인다라면. 자, 인터셉터는 저의 인기 마필 중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이번 폭스 컬러링이 아직은 제가 볼 때 힘이 좀 덜 찬 모습이 역력해요. 그래서 이번 2경주는 8번 마필 인터셉터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2번마 폭스 컬러링이 초반에 뭐 분명 앞선에 붙여놓고 아마 삐작삐작 거릴 겁니다. 그러나 힘에서 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직 힘이 덜 찬 2세 마필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쪽으로 좀 노려볼 마필들이, 자, 뚝심 좋은 마필 4번마 배달의 케이퍼도 이 정도 편성이 올라올 수 있고요. 5번마 무적 스피드가 이전을 거치면서 걸음이 지금 변화가 확 오고 있다라는 거. 2번마 무적 스피드. 여기에 지금 7번마 빅 블레이즈도 지금 김호수 기수가 칼을 갈았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여기서 한번 해볼만 하기 때문에 인터셉트를 중심으로 대끼리 팔리는, 최저 배당 팔리는 2번마 폭스 컬러링을 현장에서 확실하게 쳐낼 수 있다라면 이경주 승부수를 던져볼만 하다라는 거. 기본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이 경주는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8번마 인터셉터는 인정을 합니다. 직전 경주의 전개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전개 꼬일 가능성도 없고, 사실 지난 경주만큼만 뛰어도 되는 마필인데요. 편성을 잘 만났어. 그래서 인터셉터가
이번 경주가 뭐 11전째이긴 합니다만 드디어 한번 첫 입상의 찬스가 왔다. 인터셉터를 중심으로 해서 후차권 마필들 대끼리 막건이 아니라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짭짤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 연결해서 한번 붙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현장 승부로 힘을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상경주 국산호군 1000m. 자, 1번마 럭키아델, 7번마 스파클, 1번, 7번이 세게 팔리네요. 럭키아델이 지난 경주 우승했습니다만 지난 경주 럭키아델이 뛰었던 그 편성이 무지 약했습니다. 얘가 지난 경주 5등급 승급전에서 우승했는데 그 편성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무지 약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스파클은 지난 경주 데뷔전 4세 때 데뷔전을 치렀죠. 맡길 이유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훈련도 좋았고 말씀드렸는데 경주 내용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1번마 럭키아델하고 7번마 스파클 1번, 7번 두 마필을 놓고 평가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께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7번마 스파클의 기본 잠재력적인 측면, 마필의 지난 경주 보여줬던 그런 걸음의 여력이라든지 주행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번보단 7번이 낫습니다. 7번 스파클이 좀 더 낫고요. 근데 럭키아델이나 스파클 모두 4세고요. 내년에는 지금 한 달 있으면 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걸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마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이변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7번을 제가 볼 땐 누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제가 딱 2두만 좀 언급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 중에는 7번마의 스파클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최저 배당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일단 5번마 트리플 실버입니다. 트리플 실버 13번 뛰어서 딱 2번 입상을 했는데 2번 입상한 게 1000m예요. 이게 계속 1300을 뛰고 있는데요. 1300은 좀 짧습니다. 마필이. 지금 다실바 태워놓고 출전시키고 있는데 이거 1000m가 적정이에요. 거리 내린 게 정말 잘 됐고 지난 경기도 절대 끝걸음 남았고요. 트리플 실버 요거 보셔야 되겠고 6번마 헌터파크도 지금 승급전인데 4km 감량인데 얘도 제가 봤을 때 짧은 거리가 낫습니다. 지난 경주 훈련 잘 돼 있어 가지고 의지 가지고 초반에 몰아붙여서 선행을 갔습니다만 무너졌잖아요. 1000m에선 돼요. 그래서 5번 6번 2두가 좀 덜 팔립니다만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5번마 트리플 실버 6번마 헌터파크 5번 6번 꼭 살펴보시고요. 인기권 중에서는 전 7번마 스파크를 좀 더 좋게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부산제 4경주입니다. 국산 6구 1300m고요. 자, 레이싱 갤러퍼 요거 지난 경주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참 뭐 그냥 앞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쫓아가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경주력이었고 8마리 뛰고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 이 정도 편성에도 레이싱 갤러퍼가 지금 2세 마필로서 계속해서 걸음이 좀 늘어나고 있고 사실 얘도 최근에 좀 인기 없고 부러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 가지 아직 2세 마필로도 힘이 덜 찼다는 얘기고요. 뭐 직전 경주에서의 그런 모습보다도 확실히 뭐 이번에 훈련할 때 모습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2등급 메이저 알파 2등급 마필하고 병합할 때도 이번에는 좀 잘 따라갑니다. 거의 뭐 대등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걸음발이 좋기 때문에 8번마 레이싱 갤러퍼는 여기서 못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지금 7번마 학걸 하고요. 뭐 3번마 영광이사 이런 마필들이 같이 뭐 팔려주고 있는데 좀 오히려 좀 더 숨어있는 복병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레이싱 갤러퍼는 여기선 기본적으로 인정을 좀 해야 되겠고 자 이번 경기 편성이 약합니다. 무지 약한 편성이에요. 자 4번마 울트라보이가 2세 마필에서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입니다. 곱다의 자마죠. 부마는 테스타마타고 뭐 긴거리에 분명히 유리한 마필은 힘이 있는 마필이고 주행검사 이후 데뷔전에서 사실 초반에 아예 의지 없이 쫓아가다가 종박 끝걸음만 살짝 보였는데 뛰는 주행 그 습성을 보면 분명히 이건 긴거리가 유리한 마필이고요. 이번에 이 6등급 빅블레이저하고 병합할 때 상당히 좀 잘 따라가면서 힘이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4번 마필 울트라보이 살피셔야 되겠고 2번마 최강 스텔스 요거 지금 다실바 기술 교체를 했는데 이 마필도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정영래 기수 개명을 했죠. 정우주로 어쨌든 이 정우주 기수가 약간 전개에 대한 그런 미숙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끝걸음 여력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 이번에 다실바 기술로 노련한 기술을 교체했고 2주 만에 수준이다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있게 다가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복병권으로는 4번 울트라보이, 2번마 최강셀스, 4번 2번 2두는 꼭 3복 승시까지는 활용해 보시고요. 일단 8번 레이싱 갤러퍼는 믿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는 부산제 오경주 국산유구 1600m입니다. 자, 준메인 승부처예요.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메인급 승부. 이번 경주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국산육군 1600m. 9마리 뛰는데요. 제가 볼 때 상당히 재밌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경주의 레이스 자체는요, 상당히 느립니다. 아주 느린 레이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인기 1위 마필이 8분마 부경댄디인데 볼포니 자마로서 힘이 좀 늦게 차는 유형이죠. 정말 뚝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필도 매번 늦춤에 대한 여지는 있는 마필이에요. 초반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서 한 발인데 올라오는 그런 끝걸음 괜찮은데 매번 늦춤의 여지는 있다라는 거. 물론 뺄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가 뭐 느린 레이스이기도 하고요. 뺄 수는 없습니다만 부경댄디가 확실하게 여기서 충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없다라는 거. 자, 여기서 어떤 마필을 노려야 되느냐. 오히려 이런 편성 이렇게 느려 터진 경주에서는 선행 가는 마필이 유리합니다. 자, 선행 가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고, 자, 끈기력까지 충분히 보완하고 나온 마필 한두, 도전세 마필 중에 한두를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 부산 1600m 경주가요, 의외로 선행 마필들이 유리한 게 뭐냐면 1600m는 어쨌든 다른 마필들 전체가 초반에 그렇게 심하게 경합을 하지 않아요. 단거리면 1000m나 1200m처럼 앞선을 빠르게 장악하려고 마필들이 자리 싸움을 하면서 경합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1600m 같은 경우는 그런 초반 뭐 치열하게 자리 싸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선거리가 길기 때문에 초반에 서로 간에 힘 한 배를 하면서 뛰기 때문에 초중반에 전반적으로 마필들의 힘이 좀 안배가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앞에 가는 마필들이 의외로 힘 안배가 잘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길어 보입니다만 저 앞에 가서 대기해서 했던 마필들이 의외로 앞에 가서 그냥 버티는 경우, 꾸역꾸역 버티는 경우 꽤 있어요. 뒤에서 못 올라오고. 최근에 그 부산의 1600m의 흐름에 주요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도 그러한 맥락이에요. 느린 레이스고 1600m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선이 뒤에서 뒷심 좋은 마필들 쪽에 쏠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준비를 잘해온 마필이 앞에 가서 힘 한 배가 된다면 걔가 그냥 버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아예 그놈을 축으로 놓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그 노림수 마필은 제가 여기서 뭐 공개를 못 해드리겠는데, 선행 가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또한 버티기 위해서 무지하게 병합하고 근성 길러냈던 마필, 그 마필 놓고 들어갈 거예요. 뭐 부경댄디하고 들어와도 배당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오경주는 첫 번째 준메인 승부처로서 충분히 먹을 배당이 있다. 오경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가는 마필을 놓고 갈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그 마필 정확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산제 육경주 안말 편성이네요. 국산 5등급 1300m입니다. 자, 아마존 요걸이 뭐 강력하게 인기 1위로 팔리네요. 10주 만에 수전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제가 알아본 내용은 이렇게 크게 별 이상이 없습니다. 컨디션적으로는 뭐 크게 별 이상이 없고, 오히려 좀 그 지난 경주 이후에 오히려 조금 뭐 찰가상 조금 있고 한데, 마필이 좀 워낙 체격이 좀 크다 보니까 뛰고 나서 조금 마필 많이 지쳐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거 마필이 워낙에 그 큰 체격에 550kg예요. 큰 체격에 데뷔전부터 좀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그냥 휴식 차원에서 조금 쉬다 나온 거고, 마필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주폭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러 1300m로 거리를 늘려서 나온 거고, 또 안말 편성으로 또 골라서 나왔는데, 아마존 요걸 아주 뭐 센 그 19조 마필이긴 합니다만 아주 쎄잘한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은 해줄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훈련 때 모습을 보면 체격이 커서 그렇지, 체격이 커서 뭐 아주 똘망똘망하고 스피디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묵직하게 뛰어주는, 뭐 주폭으로만 뛰어주는 그런 뭐 인상이 좀 강한데, 1등급 그 이번 주 일요일날 국산 1등급 액톤 블레이드를 외곽에서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 역시 주폭이 좋다 보니까 1등급 마필도 밀리지 않고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뭐 아마존 저걸 조금 공백은 있습니다만 전혀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리겠고, 뭐 1300m 앞에 가서 그냥 제가 할 때 뭐 한 바퀴 돌릴 수 있다. 액톤 블레이드 이거 못 믿으면 이거 배팅 됩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좀, 얘하고 견주었을 때 상대가 좀 세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기껏해야 지금 뭐 상승제 타는 마필은 지금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이고, 또 걸크러쉬 같은 경우는 뭐 3착 승구라고 올라왔는데 얘도 팔리네요. 상대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존 역으로 제가 좀 10주 만에 추천하고 있고, 사실 아주 데뷔전 때 우승했습니다만 아주 센 느낌은 아니어서 뭔가 좀 하자를 좀 약점을 좀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 그 약점이나 하자는 분명히 있죠. 마필이 그렇게 좀 둔탁하고 그렇게 스피디한 모습은 아니고 힘으로만 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데뷔전 때 힘 소질이 많아서 쉬다 나온 거 그 부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상대죠. 상대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존 역으로 인정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후차권 중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걸크러쉬가 이게 매니피자만데요, 이거 분명히 더 보여줄 거라면 있거든요. 승급전인데, 승급전이라고 해도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걸크러쉬가 이게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6등급 뭐 본인아리와 병합을 좀 했고, 걸음도 괜찮고 충분히 제가 해볼만 합니다. 여기에 조금 덜 팔립니다만, 여러분 이 5번 마필 유로공주가, 사실 유로공주 예전의 능력이라면 진작에 승급을 좀 했어야 되는데, 워낙에 올 여름부터 마필이 컨디션이 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최근에 컨디션이 좀 많이 회복이 좀 되면서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시 모습은 훈련 강도를 좀 대폭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컨디션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 마필 중에 한두입니다. 유로공주. 이번에도 국산 5등급 리얼리 윈하고 병합을 좀 하면서 외곽에서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걸음발에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내용이 좋다는 얘기고, 오마 유로공주까지는 좀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3번 아마존 역으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다른 상대 세력 중에는 6번마 걸크러쉬, 5번마 유로공주. 걸크러쉬는 기본 잠재력이 분명히 더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승급전입니다만 준비도 잘 돼 있고요. 5번마 유로공주도 여름 내내 좀 많이 좀 고생했습니다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컨디션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직전 대비 또한 직전 대비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마 유로공주까지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 혼합사군 1300m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경주 제가 한번 승부를 봅니다. 8경주가 메인인데 메인 승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기서 한번 자금을 좀 불려 보겠습니다. 자, 1번 마필 무패 찰리가 세게 팔리죠. 1번 게이트에 앞에 갈 수 있는 전개 조건, 당연히 미친듯이 팔릴 겁니다. 데뷔전 때 바벨 드림, 컬린 타임 워낙에 센 마필들이 좀 있어서 앞에 갔습니다만 덜면을 잡혔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난 경주 대비요, 이 무패 찰리가 훈련 때 모습은 좋아진 모습은 전혀 없어요. 좋아진 모습은 전혀 없고, 뭐 이번에 안쪽 1번 게이트라는 전개 조건 하나입니다. 하나. 선행을 편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어쨌든 선행을 가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외곽으로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3번마 영광 빅토리도 빠르고요. 3번마 스트롱 에즈 우주도 초반 스피드는 무지 빠르죠. 5번마 배다리 뮤닝도 지난 경주의 그런 초반 스피드라면 뭐 무패 찰리한테도 밀리지 않을 그런 스피드입니다. 무패 찰리가 일단 이탈 능력이 좋아서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잡고 나가겠습니다. 외곽에서 압박하는 마필들이 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의 인기 1위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직전 대비 더 늘어난 걸음이 없는 무패 찰리고, 1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1300으로 늘어난 거리가 절대 유리할 수가 없다. 외곽 쪽에서 압박 들어오는 마필도 꽤 있고요.
1번마 무패찰리 놓고 안 갑니다. 1번마 무패찰리 안쪽에서 힘쓰고 걸음 무너졌을 때 나오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마필들이 몇 도 있는데, 지금 느레랑 7번 마필 세게, 7번도 뭐 괜찮은데, 뭐 스트롱 에즈 우주도 팔리고, 뭐 백년시대도 팔리고요. 이런 마필도 다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고, 복병이라면 데뷔는 나서는 19조의 9번마 월드파워 조심하십시오. 이게 괜히 1300 나오는 거 아니고요. 준비 과정이 워낙에 좋습니다. 19조에서 마필 만드는 건 저는 진짜 인정을 하는데, 이 월드파워도 상당히 지금 훈련 때 모습은 한마디로 신마답지 않은 그런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8번마 제왕의 후에도 최근에 좀 아쉽습니다만, 이거 능력이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31조 라이스 마방에서 다실바 기용은 무조건 승부인데, 이것도 좀 최근에 지금 인기 없고 지금 뭐 버벅거리고 있어서 인기도 많이 밀려 있는데, 이거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8번, 9번 요런 마필 조심해 주시고, 뭐 나머지 인기권도 마필도 있는데, 어쨌든 1번만 무패찰리를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고요. 이번 경주 다른 외적으로 복병 세력과 도전 마필들 잘 활용해서 붙어보는 승부처입니다. 충분히 7경주 재밌는 배당을 잡아낼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리면서, 7경주 현장에서 여러분께 제가 아까 후자 쪽에 말씀드렸던 그런 노림수 마필들 몇 도 있죠. 그 중에 아주 강하게 노릴 마필이 있어요. 중심에 놓고 배당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7경주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부산 8경주 국산 4등급 1200m, 부산 8경주 부산 메인 승부처예요. 자, 5번 영천스타, 7번 위닝 어게인, 2번마 스팟까지 세 마필이 인기리에 팔립니다. 5번, 7번, 2번 영천스타, 위닝 어게인, 스팟. 세 마필 안에서 끝나면 역시 뭐 저배당으로 끝이 납니다만,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한 이유는 당연히 인기마 3도 안에서 쉽게 안 끝난다. 특히 인기마 중에 2번마 스팟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지금 직전 경주 이후에 2주 만에 추천하고 있는데, 19조 마필이라 2주 만에 추천하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선행도 못 가죠. 1번마 탐나 하늘이 더 빠르고요. 훈련할 때 모습도요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2번 마필 스팟이 상당히 많이 팔려주겠는데, 이런 건 진짜 불안한 마필이고요. 그나마 영천스타하고 위닝 어게인이 괜찮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경기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마 3도 안에서 안 끝난다. 그렇다면 어떤 마필을 노려야 되느냐. 자, 전력을 다시 회복하고 입상 시의 컨디션을 완벽하게 끌어올려 놓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기본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번 경주에서 가장 센 마필입니다. 기본기, 그러니까 데뷔 초에 그런 보여줬던 그런 능력이라면 여기선 그 마필이 가장 나아요. 근데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자, 그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방에서 그걸 알아내고 보완하고 컨디션 끌어올리고 예전의 컨디션으로 회복한 마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필 놓고 가야죠. 지금 이번에 제가 그 마필이 훈련 내용을 보고, 야, 이건 이번엔 온다라고 제가 확신을 좀 가졌던 게 뭐냐면, 정말 그 병합 훈련할 때 진짜 마필이 예전에 그런 근성을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앞에 나가는 마필들이 안쪽 1번, 2번이 앞에 가겠습니다만, 얘네들은 제가 볼 때 뒷심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가는 마필 쪽에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고, 그 중에 가장 기본기가 센 마필 전력을 회복하고 나왔다. 그 마필을 놓고 메인 승부 가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는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다른 긴 말씀 드리지 않겠고요. 어떤 마필이 과연 기본기가 가장 센 마필인지 이번 경주 여실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센 마필 한두 전력 회복하고 나온 마필 아예 그놈을 축으로 놓고 승부를 걸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8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분명히 제가 볼 때 짭짤한 배당, 중배당 이상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 현장에서 그 마필 정확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갑니다. 혼합상구 1200m.
오브막 코리안 포스가 부담점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얘는 선행 가서도 됐고요. 지난 경주는 따라가서 추입으로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하죠.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 국내산 4등급 위닝 어게인하고 병합할 때도 걸음발이 더 좋아졌고요. 전혀 제가 봤을 때 코리안 포스 어쨌든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도 제가 또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마필은 이 3번만 유로파인데요. 이 유로파 최근에 계속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뒷심을 보완하고 있는데 지난 경주 모습 보니까 막판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비록 상대가 강해서 마신차가 큰 3착이었는데 이번 안쪽 게이트입니다. 등짝이 조금 문중원 기술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뒷심 보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예전에 유로파가 어떤 마필이었습니까? 선행마였어요. 사실 지난 경주 스타트는 상당히 빨랐는데 그냥 붙들고 늘어졌죠.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가는 대로 한번 놔준다라면 앞에 쭉 한번 뽑아내준다라면 지금 이게 이제 뒷심 보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유로파가 앞에 가서 버텨도 할 말이 없습니다. 최근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면서 계속 끈기로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앞에 가서 선행을 좀 초반에 쉽게 잡아낸다라면 유로파의 능력이랑 초반에 살짝만 밀면 선행이에요. 지금 최근에 계속 그냥 앞에는 잘 튀어나오는데 이탈은 빠른데 계속 붙들고 가면서 일부러 따라가 뒷심이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일부러 따라가면서 뒷심을 보완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앞에 가서 버텨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볼 땐 끈기력이 많이 보완이 됐다. 자, 3번만 유로파 이번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외곽 게이팅 하는데 여러분이 외곽에 열하나 막강볼트가 훈련이 좋네요. 정우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4등급 영천스타하고 병합할 때도 사실 영천스타가 몇 경주에 나오죠? 영천스타가 인기마잖아요. 8경주 메인 승부 아까 앞선 메인 승부에 나왔던 그 영천스타 영천스하고 병합할 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 막강볼트의 여력이 더 남아 있습니다. 끝걸음의 여력이 더 좋아요. 막강볼트 요거 승급전인데 정호주 기수의 좀 최근에 그 기승감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요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리안 포스는 뭐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 인기 마필인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배팅권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 되겠고 나머지 들팔립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도전 세력 또는 복병 마필은 3번만 유로파하고 11번만 막강볼트 3번 11번 유로파 막강볼트는 여기서는 꼭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되는 마필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경주가 되겠고 이거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준메인 승부처고요. 지금 레이팅 115점 이하 경주인데 뭐 그랑프리 때문에 편성이 무지 약해졌죠. 1등급 편성이 세말은 지금 다 그랑프리 가 있고 자 월드선 인기 1위로 팔리네요. 월드선 대통령배에서 어쨌든 끝걸음은 좀 보여주는데 1등급에서 이 월드선 2000m에서 항상 불안합니다. 월드선은 늘상 말씀드리다만 워낙에 그 기본 혈통 자체가 좀 짧은 마필이라 물론 뭐 3세들끼리의 그런 접전 속에서 농림축산부 장관배에서 2000m에서 우승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뛰었던 2000m에서 2등급 2000m에서 못 올라왔죠. 늦추입의 3차. 그 이후에 뭐 1800m에서는 역시 뭐 거리가 짧아지니까 뭐 뚝심을 발휘했고 지난 경주 뭐 대통령배에서 늦추입. 발전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을 마필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번 경주에 지금 상대 마필들이 1번 맞으면 백문백답 요거 괜찮고 골리앗 마린도 7세입니다만 막판 탄력은 계속 살아있는 마필이고요. 5번막 골드블루도 있고 7번막 파샤도 있고 월드선을 위협할 마필들이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월드선 여기서 빼지 못하죠. 빼지 못하는데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은 월드선이 아니라 2000m라면 월드선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을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마필을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필 제가 볼 때 이번 한 5도 정도를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1번만 백룸백답
3번 마크 올리안 마린, 5번 마크 올드블루, 6번 마크 월드선, 7번 파샤까지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인데 어쨌든 이런 마필들을 월드선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필 중에 월드선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을 중심에 놓고요. 금요일날 아마 주로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추입이 잘 먹히느냐 아니면 선행 마필도 잘 먹히느냐 이런 주로 파악을 잘 하면서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 그 마필 아예 중심에 놓고 갈 생각인데 그 마필 통할 수 있는 그런 주로 여건인가를 좀 잘 파악을 해서 마지막 경주까지 한번 승부를 좀 걸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10경주 준메인인데 중요한 것은 월드선이 강축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월드선을 이겨낼 수 있는 마필 전 세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마필을 놓고 때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배팅 마번 추천드리면서 마지막 10경주 1등급 2,000m 기분 좋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입상 가능한 마필을 정확히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다 정리가 됐는데요. 어쨌든 지난주에 그런 극심하다라기보다는 지난주에 그런 아주 아리까리하고 그런 아사모사한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인기 마필도 있고 아니면 또 혼전 구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제가 좀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적중은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적중과 함께 승부처에서의 그런 환수가 되는 그런 배당 적중까지도 잘 만들어내면서 12월 둘째 주죠. 12월 7일 금요일만 확실하게 이기고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배당을 잡아냈던 그런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서 이번 주도 꼭 승리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토요일 일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